요즘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맘마 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이든 다 사드시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다 그러더라도. 사과 시장의 트렌드는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껴야지 잘 판매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저희가 좋다 그래도 시장에 나가서 과일 농사를 지보고 소비자가 맛있다 그래야지 그게 맛있는 게 되는 거지. 여기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소비자가 그 모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들도, 사과 생산하는 사람들도 소비자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제일 핫한 품목이 안녕하세요, 나무왕TV의 홍PD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산에 있는 S종묘농원 대표님에게 찾아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과나무 품종에 관하여 여쭈어 봤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이 찾는 사과는 어떤 종류이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과일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묘목특구 내에서 경산 S 종묘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과 품종 5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시나노 골드, 아리수, 지금 가몽, 후브락스, 미야비 작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노 골드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나노 골드 보러 가시죠. 네. 예, 시나노 골드 요 작은 M26 작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수확 시기가 보통 10월 중순인데 일반적으로 황금 사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들이 지금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찾는 품종이기도 하고, 지금 사과를 먹어봐도 시나노 골드 정도에 되는 맛이 되는 사과가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공판장에 나가도 시세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뭐 2주, 3주 심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종이라고. 그 사과가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농약을 많이 해야 돼서 재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시나노 골드는 재배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분명히 재배 난이도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텃밭에 심었을 경우 농민이 100을 생산한다 그러면 일반 이제 텃밭에 심는 분들 한 70 정도 생산한다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꽃이 개하기 때 수정이 잘 되고 열매를 잘 달리는데 뒤에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리할 때 뭐 살충제라든가 살균제 중간중간을 보고 이제 뭐 방제해 주시면 나무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 만약에 과일 맛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 다음번에 뭐 꼭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묘목은 아리수 나인 작은입니다.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로의 대체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추석에 사과 시장은 대부분 90% 홍로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홍로에서 아리수로 변하는 시기가 됐고, 수확 시기는 이게 9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 됩니다. 근데 먹어보면 홍로보다도 식감이나 전체적으로 과가 맛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찾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유명한 품종이고, 서서히 홍로에서 아리수로 추석 시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묘목 특구에서 아리수 묘목 자체가 다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량이 좀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판매가 됐고, 이미 벌써 2023년도 묘목 10대까지 주문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M26 가몽 작은입니다. 나무가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접수가 나온 지 30년 됐는데 4, 5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기 시작하고, 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문경에서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이 나무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부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나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그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요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일을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많이 찾으시고, 그러고 전체적인 맛적인 면이나 부사에 비해서 또 괜찮다는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젊은 층이나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과나무가 나왔을 때 시나노 골드도 그렇고 아리수도 그렇고 이게 알려지는데 최소한 10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시나노 골드도 불과 2년, 3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나무를 생산해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 입에서 입으로 통하고, 요새 같은 경우 블로그나 뭐 인스타 이런 데 많이 홍보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확 이제 올라온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맘마 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이든 다 사드시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다 그러더라도. 근데 부사를 먹다가 예를 들어 시나골드를 먹어보니까 사과적인 맛적인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또 많이 설리는 거고, 그러고 아리수를 또 많이 찾는 이유는 그 시기 때 나오는 과일이 홍로하고 아리수가 경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품종이 있다 그러면 한 품종의 맛이 있으면 그 품종을 찾게 돼 있거든요. 아리수도 품종 경쟁에서 결국에 사와서 이기니까 살아남는 거고, 가뭄 같은 경우에도 부사하고 결국은 경쟁하지만은 우리나라 부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사의 총 판매량으로 제가 봤을 때 가뭄이 10%도 이때까지 못 판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지금 찾는 거는 10% 이상의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가뭄나무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당분간에 부사보다는 가뭄을 또 많이 찾을 것 같고,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선호하지 않나,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과 시장은. 사과 시장의 트렌드는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껴야지 잘 판매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저희가 좋다 그래도 시장에 나가서 과일 농사를 지보고 소비자가 맛있다 그래야지 그게 맛있는 게 되는 거지. 여기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소비자가 그 모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들도, 사과 생산하는 사람들도 소비자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제일 핫한 품목이 가몽, 그 다음에 시나골드, 아리수, 요 품종이 제가 봤을 때는 사과 시장에서 제일 지금 핫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런 트렌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또 소비층보다 50대, 60대가 아니고 지금은 20대, 30대, 40대가 사과를 먹어보고 예를 들어 인스타를 올린다든가 뭐 블로그, SNS를 해가지고 이게 좀 널리 퍼지는 경우, 다른 사람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품종이 당분간의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생각했을 때 20, 30대들은 사과의 어떤 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20대는, 20, 30대는 좀 더 단맛이 강한 그런 걸 선호할 것 같습니다. 신맛이 적은 사과가 20대한테 인기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맛도 그렇지만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좀 단맛이 강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네. 맛을 이야기할 때 참 애매한 게, 어떤 사람은 또 기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네 번째 품종은 어떤 걸까요? 예, 네 번째 품목은 제일 일반적으로 부사, 미얀마 부사, 미야비 부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부사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게 보통 미얀마, 미야비, 미시마 요 세 품종이거든요. 이 세 품종은 동북치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 파생된 변이종입니다. 이 세 품종이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나 맥락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 부사는 이 미얀마, 미야비, 미시마로 대부분 다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부사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다 이 품종일 겁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무너지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동안은 무조건 계속 갈 겁니다. 저희가 이제 미얀마, 미야비, 미시마를 이제 면목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농가에서 후브락스란 품종을 어느 순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품종에 특허가 있어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동안 고민 끝에 원래 이제 후브락스 특허 계약을 이제 있는 충림농원하고 맺었거든요. 1년에 뭐 10,000주씩 생산하기로. 그래서 이제 원래 접목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후브락스를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판권을 산 거죠. 후브락스의 또 장점은 뭐냐 하면 미얀마 미시마보다 한 열흘 정도 수확이 빠르다는 게 그게 장점입니다. 사실 11월 초 같은 경우에 수확이 조금만 늦어지면 안동이나 청송 가면 사과가 어느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열흘 정도만 당겨줘도 사과가 어느 현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예를 들어 부사 시장에 대부분 다 인력이 다 쏠려 있는데 열흘 정도만 당겨줘도 인력이 골고루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도 또 쉽게 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는 후브락스를 뭐 종묘상 가서 타기 쉽지만 일반 소매에서는 후브락스 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후브락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를 받은 사람만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접수를 가지고 접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이게 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셔야 될 거고, 반드시 계약한 지정 업체에서만 또 사시는 게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후브락스 전문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접사분들은 뭐 몇십 년 동안 다 접 붙여 오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접사분들이십니다.
하루에 뭐 접붙이면 한 3,000개 이상씩 다 하시는 분들은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접목은 대목하고 보통 여기 대목입니다. 대목과 접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접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1년 키우면 요게 M26 후브라스 작은 대목인데 요 같은 이렇게 1년 키우면 이제 후브라스 사과 묘목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주력으로 사과 묘목을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 묘목뿐만 아니고 유실수, 뭐 자두, 체리, 배, 뭐 등등 유실수는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산 묘목 특구에서 저장고 있는 데가 좋은 저장고 있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2년 전에 좋은 저장고를 새로 지었거든요. 평균 영상 3도 기준으로 묘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자동 이제 스프링쿨러 시설도 있고 온도 유지되기 때문에 묘목 관리하는 최적의 상태로 묘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오셔도 묘목은 충분히 구경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